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늦춰지냐면은 원래 우리가 아주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늦춰진 이유는 미국과의 이제 실무 간의 그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것도 해결됐잖아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하고는 이제는 서로 협력 관계로 됐다는 건 우리 KTV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대략 한 빠르면 2월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 좀 4월, 5월로 넘어가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또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이 이제 지역 자체가 유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코리아가 이제는 계약에 임박했고요. 체코 정부와 한국 수력 원자력 4달 최종 계약일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체코 정부는 원래 이제 3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전력공사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행정 절차로 이거 봐라, 이거 좀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한국과의 협력이.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로 2개월이 연기됐고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 이 독점과 관련된 부분을 아마 프랑스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경쟁사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다. 24조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은 그래서 5월 달 최종 계약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원전이 이제 유럽 원전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사례가 됩니다. 앞서 짚어주신 대로 그동안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경쟁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문제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프랑스는 행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절차들 좀 문제 삼았던 것들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7월에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바로 우리 KTV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체코는 한국의 제한이 거의 모든 기준에서 우선 이게 무슨 우리 로비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기술에서 원전이라는 게 막대한 비용에 두코바니 원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코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넘버원 이렇게 그냥 확정이 된 겁니다. 입찰 탈락을 했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체코 계약에 또 제동을 걸었는데 그동안에 좀 껄끄러웠어요. 웨스팅하우스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진출해서 할 때도 발목을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2년 분쟁이 이제 종료되면서 한전 이제 협력은 우리는 이제 더 강화됐습니다. 어디 진출하더라도 같이 나갈 수 있는데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의했는데 체코의 반독점 사무소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류될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소한 겁니다. 그래서 내달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우여곡절을 다 해치고 다음 달에는 최종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유럽 진출의 신호탄을 체코에서 쏘아 올렸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우리 원전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론되는 지역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우리의 주요 경쟁자가 미국도 있겠지만 미국은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도 가성비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정도의 기술력이나 비용을 못 맞춥니다.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AS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모든 걸 감안했을 때 한국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도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고요. 나이지리아가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데 기술 협력도 되고 우리는 뭐까지 해줄 수 있냐면 인력 양성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운용을 하려면 인력들이 이 기술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는 가능하다. 아프리카 원자력 컨퍼런스에서 새 시장 개척이 시도됐는데 이렇게 되면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까지도 우리가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케냐 또는 다른 지역까지도.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는 원전을 우라늄이 있으니까 원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는 11월에 최종 공급자가 선정되는데 상당히 우리 쪽으로 팀 코리아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산업용 원자로의 경우이고 지금 연구용 원자로 그러니까 산업용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분야에서도 우리가 원전 종주국 미국에 이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66년 만에 이 기술을 받아왔던 곳에 오히려 역수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SML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원자로를 우리가 설계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66년 만에 역전됐죠. 캐거입니다. 미국 연구용 원자로 사업 초기 설계를 수주한 것인데 고성능 연구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효율성이 높고 더 안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이 사전 정보 분석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자력 종주국은 미국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이야기했죠. 66년 만에 역수출 성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면 미국마저도 앞질 수 있다라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고 민간 국가 지정 얼마 전에 그 민간 국가 그건 뭐 영향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수출에 성공했고 정부는 이걸 통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도 협력을 했는데 기술력마저도 우리가 미국보다 뛰어나 그럼 미국은 오히려 우리를 더 추종해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이 기술력만큼 또 해외에서의 경쟁력만큼은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